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습니다. 수도 없이 되뇌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친척형과 동성애 경험을 시작으로 2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동성애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처음 경험을 10살이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15년간 동성애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에게 그 누구도 동성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동성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넘쳐나는 BL이라는 동성애물의 만화들, 동성 간 성행위를 담은 동영상, 서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교육 등을 접하지 못한 세대였음에도 저는 동성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친척형을 시작으로 중학교 때에 4명의 친구와 각자 다르게 저에게 동성애적인 성적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장소는 빈집이나 으슥한 장소, 또 놀이터, 심지어 학교 안의 음악실에서 동성애를 경험하는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고 또한 노래방, 술집 등을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아직 분별력이 없고 또한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동성애를 제한하거나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 이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고 하면서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향한 큰 문제인 동성애의 확산에 대해 왜 가만히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보호하며 친절히 그렇게 살아도 된다 긍정하고 옹호하고 북돋아주고 있기까지 합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동성애를 청소년들에게 절대 가르쳐주고 싶지 않습니다. 물려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다해서 저의 세대에서 동성애의 확산을 끊어내고 싶습니다. 또한 동성애에 빠진 아이들을 그곳에서 끌어내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일찍이 동성애를 경험한 저는 많은 시간 동성애의 생각에 붙잡혀 마땅히 해야 할 학업에 열중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마음에 매일을 가족에게 걸릴 것 같은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웃고 있어도 한 구석은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당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인권의 보호가 이루어졌다고 한들 저의 마음이 과연 편했을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저의 가족은 저의 과거 동성애의 일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해 혐오하거나 불편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성애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이고 또한 현재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사 그 당시에 가족들이 알았다 해도 가족들은 절대 저를 혐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저를 때리거나 화를 내실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저를 혐오해서가 아니라 저를 차별해서가 아니라 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히브리서에서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리고 화를 내고 그렇게 저에게 한다고 한들 그것은 저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과 그에 따르는 훈육들, 그것은 무엇보다 바르고 건강한 부모님의 마음이자 행동일 것입니다. 학창시절의 가족에 대한 불편함, 두려움은 가족들이 만든 것이 아닌 저 스스로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족들이 알았어도 결코 저를 혐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 그 동성애적인 경험의 강도는 높아져만 갔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적어도 모르는 사람과는 관계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001년 이쯤인 것 같습니다. 연예계에서 한 연예인이 커밍아웃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성애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 명확한 개념과 그 동성애라는 것을 제가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막연했던 이전의 사건들과 그 감정들이
동성애, 게이 등의 언어들로 정리가 되었고 저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동성애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많은 커뮤니티들과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고 동성애에 깊이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TV에서 각종 드라마, 개그 프로그램, 예능 등에서 현재 동성애를 미화하고 아름답게 그리는 것은 단순한 웃음을 주거나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는 엄청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단순한 연예인의 커밍아웃 사건을 통해 저는 더 깊이 동성애를 알게 되었고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제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방송을 통하여 동성애를 접하고 있고 객관적이기보다는 미화된 동성애를 접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청소년들은 그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많은 불특정 다수의 동성애자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정말 동서남부 뿐만 아니라 경기권까지 확장하여서 제가 정말 전국 활동은 아니지만 서울 경기권을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인들과 불법인 원조교제를 할 수 있었고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성인들을 접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사람의 연령과 직업은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기혼자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곡가에 진학하고 싶었고 그 당시 음악 공부를 시작했던 찰나였습니다. 작곡가에 입학하려면 그 당시 수능, 내신, 작곡 공부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는데 저는 동성애적인 어떤 활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쫓기면서 저의 모든 해야 할 일을 소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시간들은 모두 저의 진학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동성애 생활을 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공부만 한다면 뭐든지 허락해주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대표적으로 그랬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공부만 한다 그러면 새벽 3시든 언제든 그냥 내보내 주었습니다. 결코 뭐 저를 이렇게 감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믿어주고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 동성애적인 그 게이 형들을 만나고 그 형 집에 가서 그런 성적 경험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고 학과 공부가 끝나면 학교 후에 레슨을 했고 레슨이 끝나면 다시 그런 동성애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을 하고 한 밤 11시 넘게 혹은 외박을 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그 후에 그렇게 생활을 제가 오랫동안 고등학교 동안 계속 그렇게 했고 입시를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후에 동성애를 빠져나와 가장 먼저 기뻐한 것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강도 맞은 것 같은 나의 과거의 시간들이 이제는 저의 것이 되었고 그런 시간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그때 많이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부터는 내 시간은 내 것이 되었고 내 인생은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기쁨에 저는 정말 눈물과 기쁨을, 웃음을 이렇게 공존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진학 후 성인이 된 저는 이태원과 종로를 다니며 동성애 생활에 젖어들었고 찜질방과 DVD방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찜질방과 DVD방을 정말 처음에 갔을 때는 엄청 무서웠어요. 그 이유는 정말 불이 다 꺼져 있고 실루엣만 보고 보통 남녀가 정말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알아야 되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하는 건데 그냥 그 얼굴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어떠함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떠한 그냥 성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처음에 접했을 때는 아주 좀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왜 제가 나중에는 그런 것을 즐겨 다녔거든요. 그 이유는 빠른 시간 안에 적은 금액으로 그리고 길거리에서 동성애자를 만날 수 없는데 그곳만 가면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빠르게 적은 금액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그런 점이 저에게 부각되었고 이렇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분별한 성생활을 하다 보니 앞에 말씀하신 이명진 선생님의 말씀처럼 제 안에 각종 피부병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엉덩이에 그런 사마귀, 종기, 또한 피부병의 사면발이 등이 제 몸에서 일어났고 그때 피부과를 가야 했었고 피부과를 가야 할 때면 엄청 창피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옴이라는 사면발이가 몸에 엄청 괴롭고 그게 처음 시작은 되게 미비한 것 같은데 나중에 창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몸에 드글거리고 정말 피부과 가기 싫은데 선생님 100% 이제 그것에 걸려오면 이제 물란한 성행위를 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뒤늦게 갔다가 엄청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모르게 그 약을 온몸에 발라야 되거든요. 온몸에 바르고 막 자는데 그때 참 되게 쑥스러움과 두려움과 만감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생활을 접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술 번개, 여러분들 번개라는 것을 아시나요? 이렇게 하늘에서 치는 번개가 결코 아니라 즉흥적으로 만나는 만남을 번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 먹는 번개, 또한 여행을 가는 번개, 뭐 이런 곳곳에 여러 가지 번개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니면서 즐겼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사람을 만나면 그날 관계를 가졌습니다. 만나서 관계를 하면 좋은 것 같으나 그 후에는 더 큰 공허함만 쌓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았지만 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곧 생기고 계속하여 저의 마음은 누군가로 채우길 원하는 뻥 뚫린 그릇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헌혈을 했는데 보건소로부터 HIV 감염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 평소 에이즈에 대해 알았던 것은 에이즈 감염자를 통해서도 관계를 통해 감염될 확률은 0.1% 이하라는 사실이라고 생각했고 알았습니다. 그렇게 미비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질병관리본부에 제가 어제 또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 분명하게 1%라고 써 있었고 0.1% 에이즈와 동성애 관계성에 무관한 것 같이 말이 써 있었습니다. 콘돔만 잘 사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그렇다고 생각하고 동성애 생활을 했고 콘돔을 제가 착용을 안 하고 성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경우에 거의 대부분 콘돔을 착용했고 정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콘돔이 없을 시나 정말 어떤 성욕이 극에 달아서 그것을 참지 못했을 때에만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지 대부분에는 콘돔을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염된 것을 봤을 때 저는 결코 성적인 경험으로 0.1% 감염 확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통계는 아니지만 제 그냥 느낌에 학문 선교를 할 시에 감염될 확률은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학문은 아주 얇은 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냥 한 번의 그 성행위로 금방 찢어집니다. 그것은 뭐 의학적인 것이 아니라 제 그냥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경험을 하면 엉덩이에서 피가 자주 나고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학문 선교를 할 때에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HIV에 감염되었고 그것에 정말 많은 혼란과 많은 시간을 되게 두려움 속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숨겨야 됐고 투약을 해야 했고 그것이 뭔지도 몰랐고 보건소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의 말을 따라가야 했고 그러다 보니 정말 그 동성애의 HIV 감염자들의 동호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입해서 그 뭐 동갑들 뭐 이런 그 또래 형제들의 말을 듣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떻게 제가 정말 앞에 어떠한 분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저도 뜻밖의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회의감이 들고 결정적인 어떠한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2010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제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고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함이나 어떠한 제 삶에 회의감이 많이 들어서 제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단호하게 그 순간 끊고 그전에는 갈팡질팡했던 마음이 이렇게 단호하게 제가 끊을 수 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저를 그런 교회 훈련단체에 저를 의탁하고 그곳에서 저를 훈련하고 그러던 중에 저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 아내가 저에게 이제 다 알고 저에게 접근했고요. 저도 이제 다 거짓말 없이 오픈했고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난 너 좋다 나도 너 좋다 이렇게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나는 자기가 동성애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이 싸움이라면 동성애와의 싸움은 자기가 평생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근데 나는 자기의 평생 지지자가 돼주고 싶다. 네, 그렇게 말해서 제가 물론 제 와이프가 저의 평생 배우자라고 그전에도 생각했지만 그때 제 마음에 아주 큰 확신을 하게 되었던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귀한 자녀를 또 제가 얻게 되었고요. 너무 잘생긴 아들을 제가 얻었습니다. 아빠도 잘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돌이키지 않고 병에 걸리고 그런 많은 사건이 있음에도 그냥 동성애자로 살았다면 정말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끔찍하고 차라리 그 빠져나온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결혼 생활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청소년 그룹에서 HIV 감염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나라는 청소년들이 술집이나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거나 성경험을 하기에 쉬운 환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소년들의 HIV 감염에 왜 이렇게 높게 감염이 될까 생각했을 때 동성애가 정말 무방비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터넷만 켜면 불특정 다수를 만나 빠른 시간에 성경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그 현장을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HIV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다행히 치료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약값도 비싸고 그 모든 것이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왕이면 치료로 돕기보다는 청소년들을 예방하고 그곳에 더욱더 모든 힘을 쏟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HIV 감염이 감염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는 상승하고 있고 그것도 청소년 그룹에서 늘어나고 있다니 정말 저의 마음이 아픕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에이즈 예방 운동이 널리 퍼져나가 다양한 방법으로 분별력 없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들을 사생아로 만드는 것입니다. 징계라도 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옳은 길로 가게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고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제2의 저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운동을 통해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고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